어떡하면 좋아? 난 몰라. 나 몰라 톡! 열불 터져서 사연 올립니다. 결혼한 지 5년 됐고 아들 하나 있어요. 결혼할 땐 나이도 어리고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어째저째 도움받아서 시댁에서 살림을 차렸어요. 무남동녀 외동딸이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서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으니 친정 부모님은 시집 갈 때 돈 한 푼도 안 보태주셨고 시댁에서 하라는 대로 급하게 준비해서 결혼했어요. 시댁으로 들어가면서 직장도 멀고 임신 후 입덧도 심해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을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신랑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저보다 2살 많은 시누이 그리고 저희 부부 이렇게 넷이 살게 되었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 모두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친정에 잠시 들렸다가 시댁으로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 6시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하니? 빨리 나와서 밥상 차려!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시댁살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후의 행동들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웬만한 악덕 시어머니들의 행동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매일 제 귀가 닳도록 하시는 말씀이 돈 한 푼 없이 시집온 너를 받아줬으니 우리 집에서 살림하는 건 너의 당연한 도리지. 반찬을 열심히 맛있게 만들고 밥 먹을 때 제가 만든 반찬 좀 먹으려 하면 그 젓가락 치워. 승승장구하는 우리 아들 코 꽹 것도 모자라서. 신혼인지라 남편과 알콩달콩하는 소리가 가끔 문 밖으로 새어나가면 밤이던 새벽이던 문을 벌컥 여시곤 어이구, 지랄을 하네. 잠 좀 자자. 그러다 남편과 말다툼이라도 하는 날엔 밤이 새도록 설교를 듣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옷가게를 하시는데요. 거리도 가까우니 매일 점심 식사를 만들어 걸어서 배달하라 했어요. 말이 가깝지 임산부 몸으로 뒤뚱뒤뚱 걸어가면 3, 4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저는 밥을 먹지도 못하는데 매일같이 식사를 배달해야 했어요. 참고로 저는 입덧이 심해서 밥을 먹기는커녕 만들 때에도 냄새가 역해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오늘은 가게에 친구들이 오니까 3, 4인분 도시락 가져와라. 그것도 특별 반찬으로다가. 어쨌든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조리원은 당연히 생각도 안 해봤고 친정 엄마가 조리해 주신다는데 기어코 시어머니 본인이 조리해 주시겠다면 난리를 피웠습니다. 애 낳고 병원에서 2일 입원 후 집에 왔을 때에는 아기가 있을 공간이니 구석구석 청소하라더군요. 덕분에 조리는 무슨 미역국 한 번 못 얻어 먹었네요. 신우는 그래도 조카라고 예뻤는지 사진도 많이 찍어서 SNS에 올리더라고요. 근데 아기 낳은 지 3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보고 싶어 한다며 화장 떡칠한 친구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신우 친구들이 손도 안 씻고 아기를 안고 주무르고 하려길래 손은 씻어주세요. 그리고 아기가 아직 많이 어려서 만지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년이 감히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을 줘. 저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근본도 없는 년. 올케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엄마, 집에 미친 개가 있으니까 경찰을 부르던 소방관을 부르던 해서 처리해줘. 지 금쪽 같은 조카 다치겠다고 난리야. 신우의 노발대발 쇼를 보고 나니 머리가 핑 도는 듯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피곤하다며 징징거릴 게 뻔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죄송스러워 말도 못하고 지옥 같은 곳에서 3여 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러다 어떤 결정적 사건으로 시댁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시매부가 신우이랑 연애하고 있을 때 집에 자주 들락날락 거렸어요.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에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있고 울 예쁜 자기. 집에 올 때마다 신우이를 마르도록 칭찬해서 어머니 입을 귀까지 찢어지게 하더군요. 하여튼 그날도 시매부가 집에 밥을 먹으러 왔고 남편은 평소같이 야근했습니다. 저는 밥 차리고 과일 깎고 설거지에 커피 타고 정신없이 주방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제 막 2돌 지난 아기를 하늘에 던지고 갔고 놀다가 놓쳐서 바닥에 떨어뜨린 거였어요. 저는 아연실색이 돼서 우는 아기를 안고 무슨 일이냐 물었고
그놈은 놀랐는지 어버버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소리침과 동시에 갑자기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어디서 집안의 귀한 손님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소리를 높여? 시모가 제 뺨을 때린 거였어요. 이렇게 지내다간 나도 아이도 무사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우는 아이 안고 겉옷도 안 입고 지갑만 들고 나가서 택시 타고 친정에 갔어요. 시댁에서 행복하게만 사는 줄 알았던 딸이 늦가을 쌀쌀한 날에 옷도 안 입고 눈물범벅이 돼서 온 걸 보고 부모님께서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동안의 사정을 다 말씀드렸어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건 알지만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친정 엄마는 그러길래 몸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며 우셨고 아빠는 말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슬프고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다음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빠의 부름으로 온 남편이 현관문부터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어요. 아버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애기 엄마한테도 면목이 없습니다. 귀한 내 딸 임신시켜서 데려갔으면 적어도 웃게는 해줘야지. 어린 마누라 눈에서 눈물말을 날이 없게 만드는 놈이 사내놈이냐. 2번 다시 내 딸 볼 생각 하지 말아라.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애 엄마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당장 집 알아보고 월세라도 내서 분가하겠습니다.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아버님. 남편의 진심 어린 말이 통했는지 마지막으로 남편을 믿어주기로 하고 친정 부모님이 전세로 얻어주신 작은 집에서 저와 남편, 아이 이렇게 세 식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시댁 쪽으로 오줌도 안 쌌고 명절이나 행사가 있는 날에는 남편과 아이만 시댁에 보냈습니다. 아가씨가 결혼할 때에도 안 갔네요. 한참을 시댁과 단절하고 살았고 계속 이런 삶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천벌을 받았는지 시어머니가 위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위암 초기인데 암세포가 밑이 아닌 위에 분포돼서 수술로 잡기 어렵고 식도나 기도 쪽으로 번질 확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도 아무리 미워도 내 남편을 낳고 길러준 엄마인데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이 괜히 불쌍하고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위암에 대해 이것저것 검색하고 위암 관련 책도 사서 주고 여러모로 마음을 좀 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남편이 술에 거하게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나 어떻게 해요, 여보. 가여운 우리 엄마. 아프신데 혼자 밥 먹고 혼자 살아가실 것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괜찮을 거야. 여보,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그러면 응, 이야기해봐. 우리 다시 어머니 모시고 살자. 남편의 부탁이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생각해보자고 말한 뒤 신랑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우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모시고 살기로 했다며. 잘 생각했어. 이번엔 잘 모셔. 저번처럼 엄마 속 뒤집어지게 하지 말고 나한테 사과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린지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여보가 생각해보자고 한 건 긍정적인 의미 아니었어? 그럼 아픈 어머니는 누가 모셔? 너랑 네 동생이 모시면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종노릇을 하라는 거니? 아니 여보, 집에서 딱히 하는 일도 없지 않아? 애기 유치원 가는 시간에 집에서 뭐 해? 그 시간에 어머니 보필하면서 잘 살자, 응? 집에 와서 한바탕 해도 말이 안 통해요. 나는 또 그 집 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더니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어느 정도 시집살이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요.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그 집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고 했더니 니네 부모님이 아프셔도 이럴 거냐고 하네요. 이렇게 싸우고 나가서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연락도 없습니다. 이대로 끝판을 낼까 싶어요. 이딴 새끼랑 도저히 살고 싶지 않아요. 지옥 같은 상황에 던져진 저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어쩜 시어머니 모시느라 마음고생 몸고생하셨겠네요. 그런데 그 시집살이를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니요. 너무 난감하고 힘드실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로 해결책 남겨주세요. 곤란할 때, 난감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 강자와 구독자분들이 힘을 모아 조언을 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께는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립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즐거웠어요? 우리 또 봅시다.